성취감? 왜요? 제 감정의 변화가 궁금한 거예요? 들으면 감동해서 울지도 모르는데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자고. 난 애들 탐정 모험 이야기엔 관심 없거든. 그렇군요. 그래도 여태껏 물어보지 않고 잘 참았네요. 협력하기로 한 날부터 궁금해서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긴 제 이야기보단 제가 그동안 제공한 정보가 더 만족스러웠겠죠. 나쁘지 않았지. 나한테 알려준 정보에 진실과 거짓을 섞어 놓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야. 왜요? 아직도 절 못 믿는 거예요? 네 전과로 봤을 때 사심 없이 협력할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너라면 어른을 이용해서 약물을 구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멀리 도망쳤을 텐데. 변호사님, 제 말이 틀렸나요? 우태양, 네가 여기까지 데려온 거지? 무턱대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면 곤란하죠. 변호사 누나가 뭔가를 알아내서 쫓아온 걸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전화로 사람을 부르시려는 거죠? 당하는 신호가 안 좋아요. 베란다에서 통화해 보시겠어요? 여기까지 쫓아오셨다면 절 찾는 이유는 제 형과 관련이 있겠네요. 다만 제가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을 부른다 한들 저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확실한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제게 수상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해도 본질적으로는 변호사님 단 한 명의 추측에 불과하니까요. 아, 제가 태양이한테 약물을 주고 그 대가로 변호사님의 정보를 넘겨받은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어떤 약물이죠? 마찬가지로 증거가 없으시잖아요. 아니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병원 보고서를 기다리실 건가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절 데려가시려는 거라면 여기도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요? 태양이도 공범이거든요.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의 증거로 봤을 때 경찰은 이미 태양이를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다시 불러서 신문하는 것도 시간 문제겠죠. 진짜예요? 전에 갑자기 한꺼번에 찾아와서 같이 밥 먹은 것도 절 안심시켜서 경찰에 넘기려고 한 거였어요?
한 번만 더 움직이면 그땐 정말 안 봐줘요. 찬장에 줄넘기 있을 텐데 갖다 줄 수 있어요? 일단 묶어둬야 할 것 같아요. 이 자식 뭐 하는 짓이야? 찬장에 줄넘기 있을 텐데 갖다 줄 수 있어요? 일단 묶어둬야 할 것 같아요. 이거나 증거도 없이 날 체포하면 너희들도 끝장이야. 그만 포기하세요. 지금 도망쳐도 경찰은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서에 끌려가는 즉시 경찰들한테 그날 밤 택배센터에 세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할 생각이거든요. 우태양, 이충재, 이호성. 맞죠? 진작 말하지 않았던 건 부탁이 있어서요. 너 다 봤어요? 저처럼 이충재 아저씨한테도 몰래 약물을 먹였죠? 봤다고? 이상한 거 먹고 환각이라도 본 거 아니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널 도와줬는데 배신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사실 너한테 준 약물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약효가 나타난 거야. 그렇지? 몸이 버텨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복용하면 환각, 혼수 상태, 장기 부전은 물론이고 그 끝에는 죽음만이 널 기다리고 있겠지. 협력은 네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이야. 내가 널 완전히 신뢰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대뜸 금지 약물을 달라. 그 자리에서 제거당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 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했어. 네가 미끼를 물길 기다렸다가 약물에 선을 좀 쓴 거지. 이런... 잠깐요. 서두를 거 없잖아. 기왕 여기까지 온 거 얘기나 좀 할까? 방금까지 경찰한테 길을 알려주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곧 데리러 올 거야. 화인의 유신호 본부장님께서 총기를 불법 소지하고 계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놀랍네요. 그럼 잘 봐도 어쨌든 넌 곧 감옥으로 갈 테니까. 유 본부장님께서 총을 쓸 줄은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이참에 나랑 내기를 해보자. 부도 건물 사건 이후로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념 삼아 남겨둔 건데 지금 이렇게 쓰게 되네? 내기는 안 할래요. 총을 쏠 줄 알든 모르든 내 몸에 총알이 박힐 일은 없을 테니까요. 총을 쏘든 쏘지 않든 저랑 함께 경찰차에 타야 할 거예요. 총기 불법 소지는 몇 년이나 나올까요? 글쎄, 몇 년이나 나올까요? 누나? 먼저 갈게요, 누나. 저번처럼 경찰서로 와서 나 구해줘야 해요. 이번에도 내 생각이 맞았네요. 역시 누나는 내가 언제 도움을 청해도 항상 달려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 총은 누나 물건이거든요. 경찰한테도 얘기해뒀어요. 네, 벌써 잊은 거예요? 만약 누나를 상대역으로 이렇게 연기하는 게 즐겁다고 말하면 누나도 시온 씨처럼 한 소리 할 거예요? 3-4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난 3번 넘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음에 쓸 일이 있으면 미리 확인해 보는 걸 잊지 말고요. 오태양. 이 녀석이 역시 수작을 부려놨더라고요. 휴대폰에서 암호화된 파일 몇 개를 발견했어요. 해독 결과 그 파일들은 대부분 음성 파일이었고요. 2호 선거 거래할 때의 모든 통화를 녹음했더라고요. 통화 내용은 오태양이 메모에 적어놨던 내용과 비슷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태양은 자기가 알고 있는 조사 진전 정보를 이호성의 약물이랑 교환하려 했어요. 네, 아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협력을 빌미로 오태양을 제거하려는 생각이었겠죠. 경찰도 당연히 이 통화 기록에 주목했고 이호성과 관련된 단서에 초점을 맞춰 택배센터 일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요. 자세히 살펴본 결과 한 주민이 설치해둔 가정용 CCTV에 이호성을 끌고 가는 범죄 조직원의 모습이 찍혔다는 걸 알아냈고요. 조회 권한을 신청했는데 여기 봐요. 맞아요. 경찰이 체포된 범죄 조직원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런 셈이죠. 사건이랑은 크게 관련 없는 파일이 함께 해독됐거든요. 솔직히 녹음된 내용이 잘 들리진 않아요.
마지막까지 이 녀석이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네요. 변호사님, 혹시 따분하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요. 따분해서 허탈할 정도죠. 하고 싶은 일도 다 했고 우태양을 상대로 한 계획도 성공했고요. 이제 남은 건 감옥에서 몇 년 썩는 것뿐이에요. 여기서부터 각자 행동하죠. 면회온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이호성이 경계를 늦출지도 몰라요. 그럼 정보를 캐낼 수도 있겠죠. 옆방에서 지켜보고 있을게요. 음성 파일을 언제 재생할지는 누나가 정해요. 이게 뭐죠?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데 뭘 들으라는 건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 것도 아닌데 제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은 더더욱 없었잖아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약쟁이가 미친 소리를 하는 게 뭐가 문제죠? 형, 왜 그래? 너무 많은데 이걸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다 폐기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분명 다들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또 그 소리네. 일단 진정해. 밖에 누가 있어? 얼른 확인해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들키면 안 돼. 알았어. 아니면 그 녀석들이 안에 들어올 거라고. 밖에 나가 봤는데 아무도 없어. 분명히 있어. 약을 사러 온 사람들이 나한테 언젠간 죗값을 치를 거라고 했어. 그리고 난 그 사람들한테 사죄해야 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걸 인정해야 해. 그 사람들뿐이야? 형, 그럼 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 생일 축하해.
호성아, 다들 생일 축하해 주러 온 거야. 먼저 먹고 있어. 다 먹고 얘기하자. 응? 그냥 일 좀 도와주는 것뿐이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갈 거야. 여긴 왜 왔어? 얼른 가! 형, 악몽을 꿔서 잠이 안 와. 아직도 일하는 중이야? 맞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돈이 잔뜩 생길 거야. 그럼 너도 이충재, 정말 돈을 벌고 싶은 거라면 말이야. 내 생각엔 저 꼬맹이도 일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거든? 잘 생각해봐. 하지만 호성이는 너무 어려요. 그럼 크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너희들한텐 조금만 참으면 되는 일이잖아? 여기 앞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집이야. 좀 좁긴 한데 형이 나중에 어떻게든 넓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근데 넓은 집을 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 그건 형이 다 방법이 있어. 금방 돈이 생길 거야. 그럼 더 이상 필사적으로 참지 않아도 돼. 와, 이 꼬맹이를 어쩌면 좋지? 이따 콘크리트를 부어서 제가 데려갈게요. 택배 센터에 조수가 필요해요. 저한테 주세요. 근데 우리 집 조건이 별로 안 좋아서 네 맘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 올래? 호성아, 생일 축하해. 지금 무슨 말을...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면 같이 생일 파티 하기로 약속했잖아. 봐, 촛불까지 켰어. 이번엔 우리 둘뿐이야. 우릴 방해할 사람은 없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형이 잘못했어. 더 이상 참으라고 하지 않을게. 같이 생일 파티하자. 그러면 날 용서해 줄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늘 착한 아이였다는 거 알아. 앞으로는 그 누구도 너한테 하기 싫은 걸 강요할 일은 없을 거야. 이거 놔!
이 녹음만으로 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요. 그 망할 녀석이 한 말 때문에 날 떠보는 거죠. 그 망할 녀석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우태영한테 수작을 부린 것처럼 그 녀석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었어.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협력할 정도로 배짱 있는 녀석이라 그런지 우리를 이끄는 능력도 있더라고. 지금부터 피고인 우태양의 이충재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측 공소장을 낭독해 주세요. 검찰은 피고인 우태양을 기소합니다. 사건 당일 밤 미림시 교회에서 거주하는 이충재가 자신이 경영하는 택배센터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고 이충재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중화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우태양은 사건 당일 밤 택배센터 뒷문에서 잠시 머물다가 금방 떠났다고 진술했지만 지문 감식 결과 피고인 우태양은 자물쇠를 따고 택배센터에 불법 침입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발생 후 우태양과 면담했던 경찰은 우태양에게서 강한 휘발유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우태양의 범행 조건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심각한 병으로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의 증언을 허락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 이의 있나요? 있습니다. 우태양이 사건 당시 이충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태양이 이충재에게 아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태양이 자물쇠를 따고 택배센터에 불법 침입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우태양의 전과를 감안하면 절도 행위를 저지르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일 밤 이호승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
변호인은 이호성의 살해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호성은 어릴 적 이충재에게 입양된 후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이호성이 자신을 키워준 이충재를 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추측은 변호인의 주관적인 억측일 뿐입니다. 또한 살해 동기만으로는 이호성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충재가 보기에 자물쇠를 따고 들어온 우태양의 행위는 불법 침입에 해당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말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합니다. 이호성을 법정으로 소환하세요. 이충재는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해쳤어요. 변호사님의 말씀대로라면 누구든 이충재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오래전부터 약물을 복용했으니 그날 밤도 실수로 과다 복용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터무니없는 소리네요. 그 사람이 우태양이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에 익숙한 우태양이 몰래 불법 약물을 숨겼을 수도 있잖아요. 우태양도 이충재에게 약을 먹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신 자살을 유도하는 것 정도는 어려운 일도 아니죠. 왜 다들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본질적으로 따지면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일과 똑같잖아요. 이충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이제 와서 이충재가 경찰에 자수한들 제가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를 모두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말끝마다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니 결국은 절 공범으로 만들었다고요. 자유! 웃기지 마요. 선택의 여지도 몇 개 없는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멍청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요.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충재는 그동안 절 이용했으니까 전 이충재가 마땅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심판한 것뿐이에요.
닥쳐! 닥쳐!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본 법정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증거 불충분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또한 증거 자료에 따라 이호성의 혐의가 인정되는 바이다. 이에 후속 조치를 수사 당국에 넘기도록 한다. 재판을 폐정합니다. 그렇게 경계할 필요 없어요. 우린 이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다만 떠나기 전에 우태양과 관련해서 재밌는 일이 떠올랐거든요. 변호사님께 얘기해드리고 싶어서요. 협력했을 때 부모님이 기억나냐고 몇 번이나 묻더라고요. 기억력이 나쁜 사람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물었어요. 당시 이충재가 형편이 좋지 않은 우태양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우태양의 부모가 거액의 빚을 져서 대출을 또 다른 대출로 갚으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죠. 한 번은 우태양 엄마가 몇 번이나 찾아와서 약속한 상환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상환 날짜를 연기하기 위해 이런저런 물건을 담보로 맡기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여자가 가져온 물건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됐거든요.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여자였는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 상조회에 가입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영약을 고가로 구매했다고 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 같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충재가 혹시 몰라서 자세히 검사해봤는데 약물에서 환각 성분이 발견됐죠. 그 성분을 추출한 다음 금지 약물을 제조해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더러우니까 내가 할게요. 나도 누나처럼 한 번 더 조사해 보려고 왔죠.
드디어 찾았네요. 여길 만져봐요. 내 GPS 위치 추적기예요. 이 추적기가 있어서 경찰보다 먼저 우태양의 행방을 파악할 수 있었죠. 어쩐지 이래서 건물 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우태양은 위치 추적기를 배낭에 넣어둔 다음 2호선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겠죠. 아니, 거짓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하셔야죠. 친구가 없단 건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물을 보내줄 사람이 있을 리가요? 친구가 별로 없다는 우태양의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선물을 준 건 정지원뿐이거든요. 우태양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이죠. 내가 액세서리를 개조했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받는 걸 넘어 계속 가지고 다닐지 어떨지 승부수를 걸어본 거죠. 다시 말해, 우태양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내기를 건 거예요. 우태양이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랬든 우릴 이용한 거였든 난 딱히 신경 안 써요. 네, 액세서리를 선물할 핑계가 필요했으니까요. 메일 내용이 동기화된 걸까요? 휴대폰을 2대 갖고 있잖아요. 그중 한 대는 누나한테 있고 다른 한 대는 우태양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실에 있다는 말이죠. 두 휴대폰이 같은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다면 임시 보관함의 메일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될 거예요. 아참, 작은 도련님한테 제가 좀 무례했죠? 부럽고 질투나서 그랬나 봐요. 전 작은 도련님과는 달라서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가 없거든요. 뭘 하든 몸을 사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이겼어요. 그 누구보다도 빨리 조사해냈거든요. 작은 도련님도 뭐 별거 없네요. 맞아요. 제가 살인범과 거래한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마지막에 이긴 건 저예요.
이호성은 교활한 데다 조직에 몸담고 있어서 찾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저한텐 누나랑 작은 도련님이 있잖아요.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면 도와주실 테니까요. 그쵸? 다만 두 분은 절 도왔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여보세요. 이호성입니다. 택배센터를 통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보내고 싶은데 혹시 지금 영업하시나요? 말을 안 하네요. 장난 전화가 다 그렇죠, 뭐. 정말인가요? 네, 안 믿기면 직접 들어보세요. 근데 정작 약을 구하게 되니까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다면 거짓말이겠죠.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 방법이 극단적일수록 그 사람한테 접근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었거든요. 원예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학을 배운다던가 심각한 병이나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 항상 동등하게 구해주잖아요. 변호사 누나, 제가 소년원에서 나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비밀을 누설하진 않았으니 전 할 만큼 한 셈이에요. 호텔을 떠나기 전에 단서를 남겼으니 그 단서를 통해 이호성을 체포할 수 있겠죠. 나중에 봐요. 아니지. 다신 보지 마요. 메일을 여기까지 썼다면 아마 그때 전 이미 그 사람한테 갔을 거예요. 다신 저와 만나지 않길 기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나타난다는 건 두 분한테 또 새로운 걸칫거리가 생겼다는 뜻이니까요. 생각이 잘 안 나면 바람 쐬러 밖에 좀 다녀올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 시간대에 경치가 엄청 아름다운 곳을 알고 있는데. 오늘은 경치가 잘 보이네요. 누나, 저기 봐요. 여기가 중심가 방향이에요.
저기 제일 높은 건물 보이죠? 화인 빌딩뿐만이 아니에요. 저쪽은 누나네 집일 거예요. 사실 요 며칠 내 나름대로 길로아의 소식을 알아봤어요. 길로아의 집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화재 기억하죠?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그곳 별장의 지하 공간이 일부 노출됐어요. 요즘은 별장에 지하실을 짓는 게 흔하지만 길로아네 집 지하실은 개발업자가 공개한 구조도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하실을 주로 책이나 다른 잡동사니를 넣는 용도로 쓴 것 같은데 거기엔 사람이 지냈던 흔적도 있었거든요. 발자국을 포함한 흔적을 수집해본 결과 지하실에서 지낸 사람은 우태양으로 추정돼요. 그 사람들은 지하실이 있는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그곳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진짜 집주인뿐이겠죠. 맞아요. 길로아가 기억을 이뤄놓았었던 구조 요청 쪽지가 그걸 증명해요. 우태양이 길로아에게 걷어진 후 별장에서 지냈다면 길로아의 기억이 사라지면서 우태양은 점차 낯선 사람으로 변해갔을 거예요. 저건 회나무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 전부 타버렸으니 곧 처분되겠네.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요. 뭐 좀 먹으면서 쉴까요? 긴장 풀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다른 물건을 담았거든요. 손 내밀어봐요. 우태양의 등산 배낭에서 찾았어요. 정말 꼭꼭 숨겨놨더라고요. 아직 우태양한테 물어볼 순 없지만 이 쪽지들은 대체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길로아의 죽음은 우태양의 거처를 잃게 만들었고 어느 정도 결심을 내리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택배센터의 화재를 목격한 그날 밤 빠르게 계획을 세운 거고요. 우태양을 얕봐서는 안 되겠네요. 우태양이 누굴 조사했고 뭘 알아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녀석은 분명 우리조차 발견하지 못한 비밀을 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내야겠어요. 변호사 누나 생각은 어때요?
그래요? 그 사람 얘긴 하지도 마요. 노상균이 일으킨 말썽만 생각하면 이것들을 전부 처리해버리고 싶다니까요. 내가 이걸 진짜로 버릴 리가 없잖아요.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면 벌금이라고요. 게다가 지금은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간 무언가를 찾도록 우릴 이끌지도 모르잖아요. 유일한 문제는 이 도시에 더러운 것들이 많다는 거죠.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솔직히 이 아래에 썩은 곳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성급했네요. 누나, 어떻게 썩은 곳이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죠? 태양아, 오늘 밤 손님들이 널 보러 오실 거야. 어제 한 자선단체가 네 어머니의 병원 친구분들한테서 네 상황을 전해들었다고 한 거 기억해? 자원봉사자를 보내서 네 상태를 확인할 거래. 그럼 최대한 빨리 지원 수속을 신청할 수 있을 거야. 잠깐만. 요즘 좀 어때? 앞으로는 도망치지 마.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도 없고. 당분간은 아무도 널 소년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간호사한테서 들은 건데 자선단체 전문가들이 돈이든 거처든 잘 알아서 마련해 줄 거래.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얌전히 굴어. 알겠지? 날 놀라게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 곤란하다고. 왜? 나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얘기해. 나쁜 말? 이상하네. 내가 잘못 들었나? 괜찮아. 그렇게 서둘러서 얘기해 줄 필요는 없어. 일단 지금은 푹 쉬어. 오히려 난 누구보다도 네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 있어.